안녕하세요. 주식회사 K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욱이라고 합니다. 오늘 드림플러스 인사나잇에 이 초청 강사로 초대를 받아서 오늘 제가 스피치를 하게 됐는데, 또 IR하고는 좀 다른 성격이라서 IR을 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얘기할 때 사실관계와 그 다음에 예측치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그런 자리는 아닌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 K에 대한 스토리, 지금까지 뭐 제가 들려드리지 못했던 그런 스토리나, 그 다음에 스타트업 또는 벤처를 하면서 겪었던 어려웠던 점들, 그리고 지금 K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 식량, 그리고 뭐 단백질,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식용곤충이라는 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런 저희 입장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을 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타이틀을 잡을까 고민했었는데, 일단은 있는 팩트를 좀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K는 3,6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한 회사입니다. 3억 6천도 아니고요. 3,600만 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3,600만 원을 가지고 어떻게 회사를 만들어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파트를 4개로 한번 쪼개를 봤고요.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저렇게 쓰여 있습니다. 파트 1은 K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는 타이틀을 잡아봤습니다. 식용곤충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제가 따온 말이고요. 보통 세종대왕이 말씀하신 그런 말씀이죠. 한글로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이 글을 갖고 왔던 이유는 사실 식용곤충이 갖고 있는 뭐 환경적, 경제적, 뭐 영양학적, 사회적 가치에 대한 그런 효용성이 굉장히 많은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좀 놀림거리라던가 좀 혐오감이라던가 웃음거리가 되는 부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한글이랑 무슨 관계가 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글을 처음에 창제하실 때 모두가 반대했었습니다. 한글을 창제하는 것에 대해서. 왜? 굳이 한문이 있는데 왜 한글을 만들어야 하지? 라는 부분이 있었죠. 사실은 우리가 단백질이 지금 없어서 못 먹는 건 아닙니다. 축산물이 있거든요. 콩도 있고요. 근데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 라고 물어볼 수 있죠. 아마 과거에도 똑같았을 겁니다. 세종대왕께서도. 만들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죠. 만들어서 뭐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타이틀처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글이라는 건 만들어지게 되면 정보를 전달하는 매개체가 되고요. 그 글이라는 거는 문화가 돼서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져 오게 됩니다. 식품도 마찬가지거든요. 식품도 문화의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식품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은 소재라고 할 수 있죠. 그 소재를 나오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소재가 만들어지게 되면 당연히 전 세계 모두가 공유할 수 있습니다. 소재는 누구 한 사람이 가지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인가를 창제하거나 만드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뭔가 새로운 소재나 이런 것을 만드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이틀을 식용곤충으로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라고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아직 국내에서는 혐오감이나 웃음거리가 좀 남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일상생활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처음 시작하게 됐고요. 그래서 단순한 토핑이나 첨가 재료가 아닌 진짜 우리가 사용하는 식자재에 녹아들어서 매일매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만들자. 당연히 맛과 향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저희가 소재를 처음에 만든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져 있는 것처럼 제 모습입니다. 좀 많이 틀리죠. 예.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4년 전에 저희가 처음 7평짜리 메뉴 개발 연구소를 만들었습니다. 보증금이 3천만 원이고요. 네, 임대료가 90만 원이었습니다. 부가세 포함해서 99만 원짜리를 빌린 거죠. 제 수중에 3,600만 원이 있었고요.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와서 처음에 마주친 현실은 굉장히 차가웠습니다. 네. 그리고 느꼈던 건 세상에 우리를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아무도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아무도 모르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아무한테도 도움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자본이나 아무것도 만들 수 없다는 것. 되게 간단한 논리인데 상하탑에서 나와서 처음 겪었던 건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힘들었던 건 혼자 했었으면 다행이었는데 아주 성실하고 착한 박사 후배분들을 꼬셔서 이 세계로 인도를 했죠. 그렇게 해서 모여갖고 저 7평짜리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저희가 고민을 했었고요. 우리 딱 1년만 하고 싶은 거 말고 우리가 정말 잘하는 걸 하자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아야지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알게 되고 분명히 대한민국에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또는 기업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믿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전 세계에서 처음이고 하나밖에 없는 식용곤충 전문 레스토랑이라는 이름으로 컨셉 레스토랑을 만들었고요. 하루에 6팀만 받고 100% 예약제를 운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더 효과는 좋았고요. 신문 일면에 대서특필을 몇 회를 받고 1년에 60회 이상 방송에 나오면서 전국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지금의 소중한 주주님들을 만나게 되었죠. 거기는 일일이 거론을 다 못해드리지만 굉장히 유명한 회장님들도 계시고요. 기업들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식사하시고 먹으면서 여쭤봤었습니다. 저희한테. 당신들은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고. 그리고 레스토랑을 하려고 만든 건가요? 아니면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만든 건가요? 아니면 식품회사 해보고 싶어 만드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셨었고요. 저희가 거기에 낸 답이 그분들에게 와 닿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시드머니를 투자를 받았고요. 그렇게 케일은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말들을 많이 씁니다. 가장 간단하게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미국에서 토네이도를 만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가설적인 부분을 만든 것인데요. 소재가 갖고 있는 파급력은 굉장합니다. 저희가 소재를 만든 이유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하면 식품이 아닌 소재를 만든 이유는요. 소재는 누구 한 사람이나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는 소재를 만들고요. 이 소재를 가지고 가서 만드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억 개의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갖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아이디어로 여러 가지 제품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파급 효과적인 부분에서 어떤 제품을 하나 개발하는 것과 소재를 하나 개발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재를 이야기하면서 버터플라이 이펙트를 말씀을 드렸고요. 저기 쓰여 있는 것처럼 간략하게 지금 식품 산업만 말씀을 드린 건데 소스류 시장이나 단백질, 운동 영양식, 케어식, 메디푸드, 대체육 시장까지 한다고 한다면 지금 쓰여 있는 것만 해도 보통 한 7조, 8조가 넘어가는 시장이 되고요. 단백질 시장만 100조가 넘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트 2의 제목은 저희가 에디블 인섹트가 핵인싸가 되는 이유라고 정했습니다. 핵인싸라는 말이 요즘 좀 핫한 유행어죠. 뜻을 따진다면 굉장히 뜰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인데 왜 에디블 인섹트가 이 식품 산업 또는 사실은 식품 산업뿐만 아니라 이 소재 산업에서 뜰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간략하게 한번 저희가 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모아놓은 부분들을 보시면요. 인구가 우리나라는 줄어들지만 전 세계적으로는 90억 명이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인구 폭발 현상이라고도 하고요. 좀 편중되기도 합니다. 어느 국가들에. 물고기 그림을 보시면 연간 8천만 톤 이상을 소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저거보다 30% 이상을 소비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옆에 고기가 있죠. 프로틴 연간 4,500만 톤 이상의 저희가 축산물을 소비를 하고 있고요. 아래 단백질 시장에서 이제 콩이나 이런 대두에서 뽑아낸 단백질에서 연간 33조 원 이상. 그리고 유럽 내에서도 약 300만 톤 이상의 양어 사료 시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1조 톤 이상의 축산물들이 먹는 사료 시장이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렇게 들으시면 단백질이 부족하죠. 사람이 먹는 단백질도 부족하고요. 동물이 먹는 단백질도 부족합니다. 또 동물이 먹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게 되면 토지의 황폐화도 오게 되고요. 환경오염이나 기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어댑테이션 앤 밸류라고 하는데요.
식품 산업적의 연결고리죠. 이 부분을 보시면 뭐가 볼 수 있냐면 식용곤충에서 만든 단백질 또는 지방산 같은 소재들이 얼마만큼 어떤 산업에 적용될 수 있느냐를 보여드리려고 한 거고요. 뭐 케어식 같은 고령 친화식 시장들, 우리나라도 고령화가 빨리 진행을 되고 있죠. 예, 이 시장의 규모만 해도 1조 2,500억이 넘어가는 시장입니다. 또 조미 소재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대체육 시장은 요즘 가장 핫하게 또 떠오르는 시장이기도 하죠. 또 요즘은 자기 몸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헬스케어 시장도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백질 소재원 하나를 가지고 적어도 4개의 다른 식품군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이고요.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밸류 체인 할 때 많은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림이 조금 그렇죠. 네. 어분 사료라는 이야기를 잘 모르실 것 같아갖고 저희가 갖고 왔습니다. 이번엔 사료 산업을 좀 예를 들어 드릴까 하는데, 양식 사료죠. 양식 사료. 물고기가 먹는 사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물고기를 양식할 때 어분 사료라는 걸 많이 사용합니다. 뭐냐면요, 작은 물고기 수천만 마리를 잡아서 이 아이들을 갈아서 분말화 만든 다음에 이거를 양식 물고기 한 마리를 먹이는데 키우는 그런 거를 보시면 됩니다. 즉 작은 물고기를 잡아서 큰 물고기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작은 물고기가 더 많이 필요하겠죠. 큰 물고기를 먹여야 되니까. 결국 어족 자원의 멸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물고기를 잡으면서 새끼 물고기나 작은 물고기만 안 잡고 큰 물고기만 잡는 방식은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치어 남획이 극심해지고 결국 어족 자원이 멸종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료 시장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연어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만 200만 톤 이상의 사료가 필요하고요. 국내 양식 산업도 마찬가지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분 사료 또는 생사료라고도 하는데요. 작은 물고기를 잡아서 큰 물고기를 잡는 이런 부분들도 이 시장 규모가 점점 커지면서 이 사료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지금 양식 시장에서만 필요한 단백질이 50만 톤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산업에서 섭취하고 있는 물고기가 8천만 톤이 넘어가고요. 다음 거는 조금 낯설 수도 있지만, 최근에 미국의 민간 기업에서 우주선을 발사했습니다. 이제 대우주 시대가 열린다고들 이야기들 하죠. 뭐 화성을 간다, 목성을 간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목성과 화성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있다고 해도 희박하죠. 여기서 우리가 또 축산을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나사에서 정한 첫 번째 축산물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단백질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식용곤충입니다. 식용곤충을 가지고 가서 외계 행성에서 우리가 이제 이주할 때 거기서 단백질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소스로 사용하겠다는 것이죠. 지금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 대부분 단백질이 부족하고요. 인구가 굉장히 증가하고요. 곡물들 같은 경우도 부족하고 양식 사료나 또는 축산 사료도 부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단백질을 만들 필요가 있게 된 거죠. 그럼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데 그냥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4가지 질문에 충족이 가능해야만 하는 거죠. 일단 지구에 있는 인구들이나 또는 우리가 키우고 있는 축산물 또는 뭐 양식 어류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대량 생산이 가능한가? 그리고 자동화 생사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량 사육이 있어서 지금 이 4차 산업 시대에선 이 기술과 자동 무인화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동화 사육이 가능한가? 생산 단가가 기존의 단백질 원에 비해서 너무 비싸면 안 되겠죠. 물론 새롭게 시작한 산업이기 때문에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걸리겠죠. 저희가 더 비쌀 겁니다. 그렇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면 경쟁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요. 따라서 기존 단백질 대비의 경쟁력이 얼만큼 있느냐, 가격 경쟁력이 얼만큼 있느냐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기존 단백질 대비 성분이 얼마나 우수하냐. 너무 떨어지면 또 우리가 해야 될 의미가 없어지겠죠. 이 4가지 질문에 충족을 할 수 있는 단백질원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그것을 식용곤충에서 찾았습니다. 식용곤충은
프로틴이 100g당 62.4%가 넘어갑니다. 일반 축산물이 23에서 28인 걸 감안한다고 한다면 2배가 넘는 수치죠. 라이프 사이클 사육 주기도 60일, 45일에서 60일이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청정식품입니다. 논-GMO,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화학물을 첨가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식용곤충이 새로운 단백질 소재로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이죠. 파트 3는 소재를 가진 국가가 시장을 움직인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소재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리가 지글지글한 소리가 좀 들리실 겁니다. 페이크 미트입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페이크 미트는 케일에서 개발한 단백질로 저희가 페이크 미트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의 소재 제조 구조입니다. 이걸 저희가 보통 이제 소재 계열화라고 하기도 하고요. 소재 밸류 체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미럼이라고 하는 곤충을 사용을 하고요. 저희는 생물 미럼에서 건조를 시켰을 때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을 뽑아낼 수가 있고, 불포화 지방산을 뽑아내면서 단백질의 함량은 극대화됩니다. 극대화된 단백질에서 가수분해 방식을 통해서 단백질을 뽑아내고요. 이렇게 수용성화돼서 물에 녹는 단백질이 만들어지면 이런 단백질은 식품이나 건기, 건보 같은 식품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뽑아진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은 정제를 통해서 화장품 소재라던가 또는 식품 소재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미럼은 사육을 하면서 본인들이 만들어낸 유기대사체를 통해서 유기지 성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 뽑아내고 남은 미럼과 남아있는 단백질을 가지고 양어사료나 축산사료를 만들 수가 있고요. 예. 또 일부 단백질에서는 기능성 목적 단백질이라고 해갖고 안티프루징 단백질이라고 하는 부동 단백질 같은 의료용 단백질을 생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어떤 단백질 원이라고 하는 소재에서 적어도 5개 이상의 다른 소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들이 매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그런 지방산을 제품화시킨 걸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올레산이나 리놀렌산 같은 분포도를 보시면 굉장히 좋은 프리미엄 오일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임상과 전임상 실험을 통해서 아토피라던가 그 외에 항염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저항력을 갖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소재를 만들게 돼서 분마라, 액상화, 그 다음에 겔화, 페이크 미트까지 다양한 소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멀티플레이가 살아남는다라는 저희가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기에 나와 있는 지금 저희 케일, 저희 회사명입니다. 그리고 케일 바이오, 패스미스, 그린캐피드, 원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 제조 브랜드인데요. 저 제조 브랜드를 저기 포도송이처럼 저희가 만들어 놓은 이유는 각각의 제조 브랜드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질 수 있는 소재들, 그리고 그 소재들이 사용될 수 있는 산업들과의 연계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표입니다. 제가 아까 맨 앞쪽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저희가 소재화를 시킨 이유는 그래서 어떤 이 곤충의 원형이 보이지 않아서 혐오감이 없게 만든 상태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려고 만들었다고요. 일단 거기까지는 저희가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저희가 돌입을 했습니다. 실제 완제품을 만들어 본 것이죠. 식용곤충이 약간 혐오스럽다 또는 싫다, 거부감이 있다. 자, 그러면 얘를 소재화시켜서 얘 더 이상 보여지지 않고요. 수용성일 수도 있고요. 분마라 타입이 돼갖고 먹기도 편해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제품을 만들면 소비자는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까요? 해서 저희가 처음 만든 제품이 희망건빵이라는 제품입니다. 이 희망건빵이라는 제품은 저희가 원래 회사를 처음 만들 때 아프리카나 이런 기아 난민들을 돕기 위해서 고단백질로 가장 저가의 제품을 만들어 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제품이었던 희망건빵의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상용화시킨 것이고요. 이 제품은 굉장히 맛있습니다. 한 달에 60만 봉 이상이 팔릴 만큼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려는 결론은 그거였죠. 식품은요, 맛있으면 팔립니다. 좋은 소재를 쓰고 저희가 잘
정돈된 공정에서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맛있어야 됩니다. 소비자들은 맛있는 게 가장 먼저 오시더라고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미래식량 그리고 K의 도약이라고 하는 이름을 정해봤고요. 이 부분에서는 다른 부분이 아니라 회사를 운영하면서 어떤 힘들었던 부분들은 뭐가 있었는가라는 것들을 자주 물어보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 전에 앞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입니다. 저희 협력사들이고요. 전 세계에 지금 퍼져 있는 협력사들과 저희는 실시간 네트워크를 합니다. 실시간 네트워크는 뭐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카톡을 합니다. 24시간 거의 돌아가는 카톡을 저희는 진행을 하고요. 거기서 여러 가지 정보와 서로 간에 교류를 하고 인포메이션도 전달을 하고 심지어 만나서 저희가 미팅도 합니다. 희망 건빵을 한 다음에 발생한 재미있는 일은 유엔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엔 쪽에서 저희가 국제 조달 시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전 세계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저가에 좀 착한 가격에 아주 좋은 단백질을 공급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는 일이죠. 우리나라는 원래 소재가 없는 소재 불모지 국가입니다. 자원이 없는 나라죠. 예. 식품 산업에서도 우리는 대부분 수입을 해서 썼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국내에서 생산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엔의 조달 시장에 나가본 적도 없죠. 근데 한국에서 이제 생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재를. 그리고 저희가 소재를 만들죠. 그리고 완제품을 만듭니다. 유엔 조달 시장에 안 나가야 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유엔이랑 그다음에 월드뱅크라고 하죠. 세계은행과 함께 지금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마지막 장표인 것 같은데요. 제목이 해피 에버 애프터라고 지었습니다. 보통 저 제목이 어디 나오냐면 우리가 전래동화나 이런 그 이솝 이야기 같은 데 나오죠. 그렇게 해서 누구누구는 행복하게 잘 살았더랍니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저 말을 쓴 이유는 앞에서 제가 지금 쭉 설명해 드린 걸 보면 그렇게 해서 K는 3,600만 원으로 성공적인 창업을 했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시드머니를 받았고 그렇게 해서 K는 잘 성공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랍니다 했으면 참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모든 초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이 겪게 되는 데스밸리라고 하는 그 기간을 저희도 똑같이 겪었습니다. 만들고 시드머니를 받았죠. 저희도. 그 시드머니를 받아서 얘를 사용해야 되는데 어디다 사용해야 될까? 크다면 큰 투자를 받은 것인데 작다면 작은 투자고요. 이거를 어디다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될까라는 게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저희한테 기회는 한 번밖에 없었거든요. 큰 대기업들이나 글로벌 컴퍼니들은 프로젝트가 2번, 3번, 10번 망가져도 또 할 수 있는 자본력이 있지만 스타트업은 한 번 투자했다가 안 되면 그걸로 끝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라는 걸 고민을 했죠.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회사를 만들 때 생각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걸 하자. 하고 싶은 거 말고.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면 제일 잘하는 건 뭐지? 연구자들로 이루어진 회사였습니다. 연구력은 전 세계 어디 나가도 빠지지 않는 회사고 우리는 연구를 해서 그냥 연구물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연구를 해서 상용화시키고 산업 스케일에 맞는 것까지 갖고 갈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우리 그 부분에 집중하자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생각에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저희 나열한 거를 다 읽지 못할 것 같은데 일단 저희가 자동화 사육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먹이원 급여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건조 시스템, 사육 환경 제어 장치, 공조, 선별 자동화 시스템, 뭐 세척까지 즉 처음부터 마지막 소재화되는 것까지 완벽한 자동화를 이루는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양산화 테스트에 성공을 하면서 저희는 작년에 시리즈 A의 투자를 성공적으로 유치를 하였습니다. 되게 기뻤던 건 저희가 하나 드림 플러스 데모데이 때 시작을 했고요. 한 20개가 넘었던 것 같아요. 투자사랑 기업들에서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요. 거의
2주 내에 다 투자 확정을 받았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성공적인 밸류로 시리즈 A를 받았고요. 저희가 3년 동안 개발한 그 기술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경쟁사기도 하죠. 프랑스에 있는 회사인데 그 회사 같은 경우는 9천억 정도 회사 밸류에 약 2,900억 정도의 투자를 받았는데 그 회사에서 러브콜을 받았고요. MOU를 체결을 했고 기술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떤 부분은 케일이 더 앞서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케일은 현재 국내랑 미국,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들과 함께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21년 상반기가 되면 굉장히 좋은 소식을 국내 분들한테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짧은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를 다 담아서 말씀을 드리려다 보니까 좀 두서가 없이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이 스타트업을 시작해서 이 벤처로 올라온다는 과정이 굉장히 험난하고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인생에서 기회가 주어지고 그만큼의 어떤 실력과 준비된 것과 팀과 그리고 노력이 뒷받침이 되면 전 다시 태어나도 다시 이 일을 한 번은 해볼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